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합쳐 예상보다 30분 초과된 1시간 4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회담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재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이란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만 강조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장관은 이 밖에 사이버 우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국방부가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4D 작전 이행 지침은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으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작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동맹 능력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킬체인과 KAM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초국가적 사이버 우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사이버 우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하에 한미 양국은 우주 분야 TTX 추진 등 국방 우주 협력 증진, 사이버 영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능력 강화 등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카터 장관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사이버, 재래식 위협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이 아주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o that we can more effectively deter and if necessary defend against or respond to those threats. 카터 장관은 최근 일본과 중국 정상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면서 한미 동맹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함께 24시간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철갑과 같은 굳건하고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한미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KF-X 사업에 대해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46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적당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제46차 S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에 합의 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자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카터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구비,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지역 안보 환경의 평가 등을 들었습니다. It needs some of the capabilities that used to be had by the United States only. So it's developing those capabilities, and that's why it takes a little bit of time to reach the point of OPCON transition, and that's why we're taking the time to get there in a way that will allow the Republic of Korea to fully discharge those important responsibilities. 한편 카터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 미국 법에 의거할 때 4대 기술을 이전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KF-X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신설하기로 한 방산기술 전략 협의체를 강조했습니다. New, different, very high-level group, and so it should make possible cooperation on lots of programs. 관심을 끌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육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t since I've been here, but we continue,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ut also China and Japan and Russia in the so-called six-party talks to call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 that remains our policy.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that negotiated outcome with North Korea, and believe that they should be on the path to doing less and ultimately zero in the nuclear field, not to doing more. 그는 또 판문점은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잘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한미동맹은 철갑처럼 튼튼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상존하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파이트 투나잇의 능력을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의 JSA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이날 방문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류재승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동행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고 제임스 벤플리트 미 육군 예비역 대장을 제3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정하고 1일 한미안보협의 회의장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고 벤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고 그 아들도 B-26 조종사로 참전했다 전사하는 등 대한민국 방위에 헌신했으며 전쟁 중 우리 군의 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육군 사관학교 창설에 기여하는 등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벤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2세가 고인을 대신해 상을 받았습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동맹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한 상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한 미국 측 인사 1명에게 매년 한미안보협의 회의 때마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군 기상단이 제2회 한미 국방기상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군 기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양국의 유기적 협력과 장기적인 통합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30일 열린 제2회 한미 국방기상 심포지엄에서
미 주한미군 사령부와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민관군 기상 전문가들이 미래 국방기상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국방기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 기상 예보와 해외 파병 지역 기상, 우주 기상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현안도 다뤘습니다. 본 심포지엄이 양국 기상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 한미 간의 기상 분야 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감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발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작전 환경 변화 예측과 군의 우주 기상 발전을 위한 과제, 미래 군 작전 지원을 위한 수치 예보 강화 방안 등 5가지 세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식량의 생산 규모는 증가하지만은 지역 간의 편차가 극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역 간의 분쟁과 전쟁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소로 발전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작전 환경 변화 예측을 주제로 발표한 정진승 에이페이 기후센터 소장은 전 지구와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기상예보와 중장기 기후 예측, 기후변화 전망 등 기후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en a fantastic event. We always enjoy coming out and experiencing what the ROC has to offer and really strengthening the bond between the ROC and U.S. relation. I know that I myself have only been here about 6 months and have definitely seen how valuable that is to the overall strategic goals of the peninsula. 이상 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 기상을 위한 한미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군의 작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상호 신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네, 국방대학교가 석사과정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영어 발표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틈틈이 익힌 영어 실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대학교가 30일 오전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반기별로 매년 2번씩 실시되고 있는 이 대회는 국방대 석사과정 학생들의 지속적인 영어 학습 동기 부여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경연에는 총 7팀이 참가해 각각 전통무기 국군과 리더십, 친구 같은 아빠 되기, 건강한 운동법 등 흥미로운 주제를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We pull the more to the shoulder of the throw hand. It also have a benefit. It's very it increase the throw ranks and it support the arrow goes the fast. According to research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eople who have more time with father during their childhood have higher IQ and physical ability and excellent creativity than people who did not.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발표에 임하면서도 동시에 재치 있는 말솜씨를 뽐냈고 때론 몸으로 직접 설명하며 청중들을 집중시켰습니다. 군인으로서 영어는 한미연합작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더 열심히 해서 자연스럽게 한미연합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영어 강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진은 발표 내용과 발음, 청중 몰입도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했습니다. 최우수상은 UNPKO 경험담에 대해 발표한 이선희 예비역 중령과 마지희 대위조가 수상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방위 사업이나 PKO 활동 등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사단이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최전방 멸공 OP에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는데요. 육군 3사단 현역 기자 유영권 하사가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육군 3사단은 지난달 28일 부대를 방문한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관할하며 약 200여 개의 클럽에서 6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인 총재는 위문금과 난방용품을, 남영신 사단장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육군 3사단과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이곳 최전방 철원에서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염원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멸공호피에서 진행된 제막식에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회원과 부대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아주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들도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는 이날 제막식에서 필사즉생 골육지정의 백골 정신으로 완벽한 경계작전과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 조국의 평화 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육군 3사단에서 국방뉴스 유영건입니다. 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와 90년대의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1998년 서울국제 에어쇼 현장과 1982년 민방위 훈련 모습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급 장교의 보전포 협동작전과 전투 난관 극복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보전포 협동훈련이 육군 제5577 부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육군 제5577 부대장을 비롯 각 병과 학교장과 지휘관 그리고 많은 비교육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훈련의 중점은 실전에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요령과 공격 목표를 성공적으로 탈취하는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지휘관 및 비교육생들로 하여금 실전의 지휘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울국제 에어쇼 98이 10월 26일 명예대회장인 김정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용택 국방부 장관, 한영수 국회 국방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박춘택 공군참모총장,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후 시범 비행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기본훈련기인 웅비에 대한 제막식이 이루어져 대내외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행사장 상공에는 총 38대로 구성된 공군 전투기 편대의 축하 비행과 오색 연막으로 창공을 수놓으며 화려한 군무를 펼쳐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독자 설계에 개발한 기본 훈련기인 웅비의 시범 비행이 펼쳐져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유로콥터사의 BO-105 헬리콥터가 시범 비행을 펼쳤습니다. 헬리콥터로서는 드물게 수직으로 원을 그리는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대우중공업과 폴란드 소콜사가 공동 생산한 소콜 헬리콥터의 시범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소콜 헬기는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헬리콥터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F-16 전투기가 힘찬 기동 비행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이날 개막 축하 비행의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의 전문 고개 비행 팀인 블랙 이글이 등장. 18가지의 현란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개 비행의 진수를 펼쳐보여 개막 행사의 분위기를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일 년 중 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또한 11월에서 3월까지의 계절입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에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도시 지역에서는 수방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네, 앞서 한미 양국이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이른바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는 철각과 같이 굳건하고 변함없는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란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책임지기 위해 더욱 단단해지는 한미동맹처럼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더욱 굳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